자, 마지막 시간 할게요. 47페이지 의봅니다. 의. 동그라미 1번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합니다. 좋죠. 다시 읽어볼게요.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뭐예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뭔 좋은 내용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상가집 가서 조문을 갔으면 울어야 합니까? 웃어야 합니까? 응? 그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라. 수업 시간에 카톡이 왔습니다. 답을 해야 맞나요? 답을 안 해야 맞나요?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식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답을 해야지요. 가족인데. 친구한테 술 한잔 먹자고 카톡이 왔어요. 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안 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신의칙이 많이 되고 어떨 때는 신의칙이 많이 아니에요. 이건 시대 상황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무슨 규범이라고요? 추상적 규범입니다. 시험 지문에 신의칙은 구체적 규범이다. 틀렸습니다. 내용 없어요.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 규범이다. 동그라미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행사의 제한 또는 한계의 역할을 한다. 이 말 뜻 이해하셨어요? 신의칙의 기능이 뭐라고? 강행 규정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국민의 권리를 뭐하고자? 제한하고자 나오는 원칙이 뭐라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슨 조항이라고요? 일반 조항. 이 일반 조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 그냥 위반이야. 백지 조항으로서 법적 특별 결합 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행위 준칙이자 동시에 법원에 대한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식의 원칙이에요. 민법에만 있는 특수법조항입니다. 뭐 할 때를 대비해서 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나오는 행동의 준칙이 신의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칠판 2조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신의성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뭐에 쫓아서?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해야 합니다. 이걸 신의성실 원칙이라 부르고 2항은 뭐라고 하냐면 권리는 뭐하지 못합니까? 남용하지 못합니다. 저걸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어떤 단어 나와요? 응? 남용이 나올 것 같은데? 뉴스만 틀면 뭐라고요? 남용입니다. 남용은 뭘까? 권리입니다. 권리 내에서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의칙에 위반됩니다. 요게 뭐라고요? 남용입니다. 권리 밖에 있어요. 이건 6월입니다. 다른 말로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과 남용은 구분하셔야 돼. 남용은 권한 내야 외야? 권한 내입니다. 밖을 넘어가면 이건 월권이에요. 대통령 권한 뭐? 남용이에요. 대법원장 권한 뭐라고요? 남용이에요.
법무부 장관 뭐라고요? 남용이에요. 이 뉴스에서 보는 게 대부분 다 거의 99%가 남용입니다. 뭐라고요? 남용. 대통령이 고유권한 중에 하나인 권리가 사명권입니다. 대통령만 누릴 수 있어요. 조두순 들어보셨죠? 대통령이 사면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권한 내야 받기야? 냅니다. 사면해 주는 것은 요건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잖아. 그럴 때 뭐라고요? 남용이에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없어. 국민의 이름이 누구였죠? 최순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사유 1순위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에요. 민간인에게 맡겼다. 남용은 참 애매합니다. 그게 권한 내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저는 부모로서 어린 새끼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친권 행사 중에 친권에는 훈계권도 포함됩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를 넣을 수 있다고요. 내 새끼가 도둑질이 와서 편의점 가서 물건 훔쳤대. 훈계했습니다. 몽둥이로 사랑의 매를 있는 힘껏 내 새끼 잘못된 걸 두려워해서 있는 힘껏 한 대 팼습니다. 다리 부러졌습니다. 친권 권한 내야 외야? 이거 냅니다. 사랑의 매를 팬 거야? 아니면 죽으라고 팬 거야? 다리 부러졌는데? 이건 죽으라고 팬 거예요. 이게 친권의 남용입니다. 뭐라고요? 친권 남용. 구하라법 들어보셨어요? 구하라법의 내용 골자가 뭐예요?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구하라가 죽으니까 와서 나 걔 부모다 라고 받아갔잖아. 법적인 권한 내다 외다? 냅니다. 부모잖아. 부모가 새끼 죽으면 돈 받아간 게 뭐가 문제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근데 사연이 그런 상황이면 그게 뭐라고? 친권 남용이라고요. 야, 여러분 눈빛이 이런 눈빛 참 오랜만에 봅니다. 여러분은 부부지간에서도 남용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부라는 허울 아래 남편을 못 살게 굴잖아. 아니에요? 자식이라는 명목하에 부모로서 여러분은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내라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권리 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미묘해요. 요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새끼가 부모를 패는 건 어때요? 자식이 부모를 패. 신의 측에 맞나요 안 맞나요? 제 아들은 이런 얘기 하던데요 저한테. 부모도 부모로서 잘못하면 맞아야 한다고 얘기하던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니까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자 1번 부모도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면 맞아야 한다. 1번 아니다. 부모는 끝까지 부모니까 부모는 존경해야 한다. 2번 자 솔직히 양심껏 1번 2번 잠깐만 이해를 하나 추가시킬게. 이 부모란 작자가요 재산 한 20억 있는데 나한테 안 주고 동생한테 다 줬어.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전제를 줬어. 1번 부모도 부모 역할 못하면 맞아야 한다. 2번 그래도 부모니까 존경받아야 한다. 1번 2번 손. 생각이 바뀌었네?
여러분도 나이는 드셨어도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부모도 부모로서 역할보다 맞아야 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번 추석 때?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대 상황 반영이라 다만 우리는 판례를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판례가 종종 나와요. 그 판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건 그 시대 상황이야. 요즘 첫 계약 있나요? 첫 계약. 첫 계약 있어 없어? 첩은 있어 없어? 주위에. 주위에 첩은 옛날보다 더 많아. 세컨 계약 훨씬 더 많아. 첫 계약이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안 돼. 예전에 제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첩이 있으면 할머니의 반응 누구를 찾아간다고? 첩을 찾아가. 그래서 머리를 잡고 2년 전년 내 애기 아빠에 떨어지라고 그래. 근데 요즘 남편에게 첩이 있어 어떻게 하실래? 땡큐지. 첩으로 찾아가지 않아. 문화적 정서예요 지금 이게. 저는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요즘 날이 더 첫 계약이 더 많은 것 같아. 세컨 계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돼.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소송을 걸 일이 없어. 요즘 뭐라고? 남편한테 여자가 있으면 뭐라고? 땡큐라니까. 이번 기회에 한몫 챙기겠다. 네, 저 지긋지긋한 인간하고 이혼하겠다. 요게 로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를 쓰레기를 보지 마셔.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103조 벌떼도 얘기하지만 판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 판례야. 그냥 그 당시 맞는 판례야. 그러니까 읽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판례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웃기다고요 지금. 1960년대는 그 당시 판례가 맞았고 지금 2020년 이 당시 판례가 맞아. 항상 판례는 변하다 보니까.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얘기 끝 됐습니다. 자, 신의칙은 매년 2번 문제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는 얘기가 전부입니다. 다음 주 2시간 더 할 텐데 다음 주 2시간은 그냥 격가지예요. 본심은 이거예요. 신의칙은 무슨 규범이라고요? 추상적 규범. 끝. 뭐라고 나오면 구체적 규범 나오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은 권리행사의 뭐라고요? 한계다. 권리행사의 뭐라고요? 제한입니다. 자, 세 번째, 신의 성실 원칙 니꼬로 뭐라고요? 강행규정입니다. 뭐라고요? 신의 성실 원칙 니꼬로 뭐라고요? 강행규정. 잠깐만. 왜 강행규정과 신의 성실 원칙을 제가 같이 등호해 놨을까? 등호한 이유. 신의 성실의 원칙은 역할이 뭐라고? 강행규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강행규정과 역할을 똑같이 가잖아. 그럼 이 얘기야. 권리행사의 한계라는 점은 강행규정이나 신의 성실 원칙이 똑같잖아. 아까 선을 그어놨잖아요. 한계라고. 1순위가 뭐라고? 법 중에서 뭐? 강행규정. 강행규정이 없으면 뭐라고 오라고? 신의칙. 그러니까 신의 성실 원칙은 일종의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규정이야. 따라서 그 행위가 여보세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 지금. 그러면 역할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법관이 알아서 판단할까, 여러분이 주장 입증할까? 법원이 판단해 줘야 돼. 여러분에게 맡겼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해? 아니, 여러분은 법을 어긴 줄 알면서도 나는 법을 안 어겼다고 우길 거예요. 뭐라고? 내가 뭔 법을 어겼냐고. 입증해 안 해? 안 하니까 법 위반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지 여러분에게 맡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신의칙 위반 여부도 여러분의 뭐가 없어도,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자, 우리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혹시나 법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대요. 적재 마시고 들어보세요.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답니다. 강행규정은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우리는 강행규정이라 부릅니다. 임의규정은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임의규정이라 부릅니다. 그럼 결론만 정리. 강행규정도 뭐고? 법이고. 임의규정도 뭐라고요? 법이다. 다만 성격이, 강행규정은 그 성격이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어.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면 사회에 뭐가 돼? 개판되니까 강행규정 위반은 요건 무조건 효력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은 관계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임의규정을 뭐 해도 위반해도 사회는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 이건 유효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이게 처음 들으시면 되게 헷갈려요. 아니 똑같은 법인데 법을 위반했더니 하나는 뭐이고 무효이고 하나는 뭐래? 유효래.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회 질서 유지야. 그러니까 임의규정은 관계가 없으니까 요걸 뭐 해도 위반해도 사회는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그럼 사적 자치는 뭐냐? 사생활은 스스로 정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100조 2항 기억나세요? 100조 2항 대충 종물은 주무르 처분에 뭐한다? 따른다. 이것도 법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은 뭔 뜻이라고? 뭐 처분하면? 주무를 뭐 하면? 처분하는 순간 뭐 또? 종물도 뭐 해라? 처분하라고 돼 있어 법에는. 그런데 아까 수박밭 얘기할 때 계약서를 보니까 수박밭은 이렇게 판다. 그런데 원두막은 안 판대. 그러면 이 계약 내용은 이 법을 어긴 거야 지킨 거야?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법을 따른 거야 어긴 거야? 어겼어.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 수박밥 팔면 원두막 팔아도 돼 있잖아. 근데 지그들끼리 수박밥 팔고 나면 원두막을 안 판다고 지금 합의를 본 거야. 그럼 이 계약서는 뭘 위반한 거야? 법을 위반한 거야. 법을. 법 위반한 거 맞잖아. 그럼 이 규정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수박밥 팔 때 원두막을 안 팔면 농촌 경제가 무너지거나 사회가 개판된다?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사회는 뭐 한다고요? 돌아가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시켜줘야지. 제 말 뜻 이해하시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약정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설사 이 계약이 무슨 규정을 위반하면 임의규정 위반해도 이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라고. 그런데 그 규정의 성격이 무슨 규정이 돼버리면? 강행규정이 돼버리면 이건 이유불문하고 무효라고. 니들이 아무리 뭐 해도 뭐라고? 무효라고. 제일 쉬운 얘기. 집에 한 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를 합니다. 임차인 사정사정이에요. 2년은 너무 길다고. 1년만 살고 가겠다고. 저 1년 뒤에 군대 간다고. 그래서 임차인 사정사정해서 임대차 계약을 몇 년만 했다고요? 1년만 했어. 그런데 요 임차인 군대 갈 학생이요. 군대가 미뤄졌습니다. 이 계약 유효 무효? 이거 무효입니다. 요 법이 강행규정이에요. 힘없는 민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임대차를 몇 년 체결해야 한다? 2년 체결해야 한다. 법인데 요 1년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해 불리해? 불리하잖아. 따라서 이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지들이 원해도 계약 무효야. 그러니까 법에는 몇 년이나 되어 있는데 2년 되어 있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뭐 해도
합의를 봐서 약정을 해도 이 계약은 뭐라고? 무효라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를 봐도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법이 있으면 그 약정은 무조건 다 뭐라고요? 무효야. 근데 사회 근간에 관리 없으면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간섭 안 할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 아니 그러면 자식대로 빼라면 강행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법. 그럼 임의 규정은?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이네. 그럼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법을 왜 만들어놨어요? 머리 아프게? 뭔만 규정하지? 강행 규정만. 그런데 임의 규정 존재 이유가 있어. 보셔봐. 아까 수박반 얘기 해봅시다. 계약서를 보니까 수박반만 팔겠다고 돼 있대. 원두막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때 요놈이 들어와. 그때 요놈이 온다고. 야, 법에는 수박밥 팔면 원두막 파라고 돼 있다.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임의규정이 들어옵니다. 임의규정의 역할. 계약의 해석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들어보셔. 그러니까 법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규정 위반이면? 강행 규정 위반이면 무효. 임의 규정 위반이면 유효. 이건 정리해 두세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뭐? 신의 측은 일종의 뭐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그래서 보셔봐. 신의 성실의 원칙 당사자의 뭐로? 약정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느냐?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배제할 수 없다고. 배제가 안 돼. 약정에 의해서. 무슨 규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야. 아까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몇 년이라고요? 2년인데 저들끼리 1년으로 했잖아. 그럼 이 강행 규정을 뭐 하는 약정이야? 배제하는 약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나 강행 규정을 배제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약정, 강행 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어 없어? 없듯이 신의 측의 적용을 따르지 않기로 한 약정, 이것도 뭐라고요? 무효라고. 그래서 두 가지 지문 다 나옵니다. 특히 아랫줄은 무조건 한 지문. 다시 죄송해요. 신의 측이 나오면 보기가 몇 개 나올 거라고요? 저기 우리 이 시험은 보기 오지선다예요. 여기서 2개 이런 거 보셨어? 뭐 산업기사 이런 거 보셨어요? 보기 5개 나와. 몇 번이 나올지 모르지만 요 지문은 요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신의 측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합니다. 됐나요 지금? 얘기 끝. 자, 제일 중요한 얘기. 신의 측은 무슨 원칙이라고요? 왜 보충적 원칙이라는 얘기를 이해하셨어요? 신의 측은 어느 때에만, 강행 규정이 없을 때만 신의 측을 적용한다. 그러면 강행 규정이 있으면 신의 측을 적용할 수는 없어. 그래서 칠판.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계약에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렵습니다. 자, 다른 얘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행동 전과 후가 같아야 사람인가요? 달라야 사람인가요? 사람은 모름지기. 우리 이상적인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의 행동과 후의 행동이 같아야 사람이야? 달라야 사람이야?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같아야 사람 새끼요? 달라야 사람 새끼요? 같아야 사람 새끼죠.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그런데 앞뒤 행동이 뭐하면? 다르면. 이게 신의 측 위반이라고요. 아까 임대차 계약 생각해 보셔봐. 1년짜리 계약을 누가 원했어? 임차인이 원했어. 스스로 강행 규정 위반했잖아. 근데 나중에 군대가 미뤄졌다는 것을 이유로 사장님 이 계약서 무효예요 라고 주장하는 거 신의 측 위반이야. 어찌 보면 사람 새끼야 사람 새끼 아니야? 사람 새끼 아니지. 아니 주의가 그렇게 빌었어. 임대인 아니라고. 2년짜리 하자고. 근데 임차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년에 군대 가니까 1년만 써주세요. 임대인 뭐라고 한다고요? 안 된다. 임차인이 뭐라고요? 1년만 써주세요. 사정사정해서 계약 썼어. 근데 1년 뒤에 가서 뭐라고요? 아저씨 이 계약 무효인데요? 라고 해버리면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야. 사람 새끼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뭐가 먼저다? 가격이 먼저라고. 신의 측 따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무효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뭐라고요? 무효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외우세요.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의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외웠는데요. 표현이 너무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외운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야 지금. 따라서 연습을 항상 다시 강행규정이 있고 신의칙이 있으면 우리는 뭐만 적용한다? 강행규정만 적용합니다. 신의칙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미성년자가 을이라는 부모, 친권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 병과 매매 계약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자, 갑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할 때요. 동의가 없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야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럼 계약해 줄게. 근데 미성년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부모님 동의 없어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사정타정해서 뭐 했어? 계약해놨어. 어제. 오늘 와서 뭐라고 한다고? 동의 없음을 이유로 뭐 해버려? 취소해버려. 그럼 이 새끼 경우에 있는 짓거리 한 거야? 없는 짓거리 한 거야? 경우에 없는 짓거리 한 거잖아 지금. 그러면 뭐 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 취소 못하게 만들어놔야 돼. 근데 문제는 법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신의칙 적용 안 돼. 제 말 뜻 이해했어요 지금? 따라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나중에 뭐 하는 것은?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다, 위배가 아니다. 위배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해하셔도 표현이 워낙 뭐라고요? 다양하니까 시험에 어떤 식의 표현이 나올지를 몰라. 다시 기본이니까 좀 외웁니다. 요구에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별표 하나.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다가 볼 수 없다가 별표 몇 개라고요? 1000개입니다. 제가 다른 강사들처럼 별표를 함부로 그리지 않습니다. 별표 1000개. 내년 시험까지 갔을 때 많이 나와야 8개 나와요. 8개 나와.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배우셨어요. 다시 파란색만 외우세요.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결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는 신의성실의 신의성실은 강행규정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뭐라고요? 보충적 원칙입니다. 끝. 이게 전부예요 지금.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 더. 신의성실의 원칙은 칠판 보세요. 어디에? 모든 법에 적용합니다. 이거 특징이에요. 형법은 형법에만, 행정법은 행정법에만. 근데 민법에만 특수조항입니다. 형법에 신의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법에 신의칙이 적용돼 버리면 여러분은 대부분 감옥 간다니까.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니까 죄를 정해야 형벌을 정할 수 있어. 근데 민법은 뭐가 없어도 죄목이 없어도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신의칙이야. 그러니까 신의칙은 다른 법에 다 적용됩니다. 자, 이제 연습. 법에는 사법이 있고요. 공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법, 공익적 이법. 됐나요? 사법에는 뭐 민법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상법도 있을 거고 민법에는 재산법도 있을 거고요. 신문법도 있을 거예요. 다 법입니다. 민법 중에 재산법은 뭘까? 민법 중에 재산법. 물권, 채권. 신문법에는 신족법,
내지는 상속법이겠죠. 기타 등등. 물론 상속은 일부가 재산법 들어가긴 합니다만. 자, 이제 오늘 배우는 무슨 원칙? 무슨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디에 규정돼 있어? 민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면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에만 적용돼, 공법에도 적용될 수 있어. 다 적용돼. 민법에만 적용돼, 상법에도 적용돼. 다 적용돼. 재산법에만 적용돼, 신법에 적용돼. 다 적용돼. 물권에만 적용돼, 채권에만 적용돼. 다 적용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론. 그 얘기야. 신의 측은 민법에 있는 모법 조항이니까 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법, 물채권, 친상, 강론하고 모든 법에 적용될 수 있다. 얘기 끝. 이게 기본입니다. 신의 측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 다음 주에 배울 것은 격가지라고요. 격가지입니다. 특히 별표 하나, 별표 1000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 시간에 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법원이 직권고려해야 한다. 법원 직권고려. 신의 측 위반을 스스로 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 보시고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풀 수 있는지 없는지. 55페이지. (28회) 기출문제. 옳지 않은 것. 너무 오래 읽은 것 같아. 2번 틀렸잖아. 이게 전부요. 아, 신의 측은 뭐라고? 요게 전부라고. 기출문제는 다 연엄 아니면 연엄 답 이렇게 답으로 안 줘. 물론 격가지로 답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흔치 않아. 신의 측이 나오면 무조건 보기 5개 줄 거고 그중에 2개는 무조건 줄 거야. 다만 옳게 줄지 틀리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로 별표 1000개는 틀리게 줍니다. 2번 볼까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 규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한다의 의미가 뿅 간다가 아니야. 어떤 분들은 반한다를 뿅 간다. 이거 아니야. 뭐라고? 적어라. 위반이라고. 그 피해 반하다. 이런 반하다가 아니야. 지금 여기가. 뭐라고? 위반이다. 위반 아니에요. 순서가 신의 측은 일종의 무슨 원칙이니까? 보충성의 원칙이니까 강행 규정이 존재하면 무조건 강행 규정을 적용시키라 그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마지막 할 건데 47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47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성격 있죠. 성격. 동그라미 1번에 별표 하나. 동그라미 2번에 별표 1000개. 별표 1000개 그리지 마시고 별표 하나 그려놓고 1000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숙제.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2번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표현이 워낙 다양하게 와.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페이지 한 장 넘어가 볼까요? 48페이지. 판례 3번. 판례 3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인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뭐하는 것이 취소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음으로. 결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지금?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판례 4번 좀 읽어볼까요? 어렵습니다. 사적 자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합법성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뭐하다? 뭐하다. 야, 말 어렵다 진짜. 뭔가 좋아 보이긴 하고 있어 보이긴 하지만 무슨 원칙이 있고 합법성의 원칙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뭐가 무엇보다 우월하대요? 그러니까 뭐가 무엇보다 우월하대? 신의 측이 우월하대, 합법성이 우월하대. 합법성이 신의 측보다 우월하대. 이 말의 의미는 뭘까? 합법성은 뭐야? 그러니까 합법성이 뭐냐고 대충 의미가. 법을 지킨다 아니야? 느낌 아니 느낌으로 합법성은 뭐라고? 법을 지킨다. 신의 측은 뭐 아실 거고. 그러면 두 원칙이 뭐하면? 충돌하면 뭐가 먼저라고? 법을 지킨다가 원칙이라고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야? 강행 규정이 있고 신의 측이 있으면 뭐 적용해라? 강행 적용해라.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 시험 지문에 합법성의 원칙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 비교했을 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우월하대. 이렇게 나오면 뭔 말인가 또 해. 잘 보셔야 돼. 무슨 원칙이? 합법성의 원칙이 무슨 원칙보다? 신의 성실의 원칙보다 우월합니다. 우월합니다. 시험 지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 합법성보다 우월하면 틀린 지문이 돼버려. 지금 어려워요. 지문이 어려워요. 자, 같은 맥락에서 참고적으로 법원의 상징 마크 저울. 저울이 상징입니다. 법원에. 그럼 법원이 추구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느냐? 법원은 정의하고 거리가 멀어요. 정의는 하느님만 할 수 있어요. 아셨죠? 법원이 추구하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법원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균형이에요. 평등을 추구하지 선악에 대한 판단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 균형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실례로 제가 A가 B를 죽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C도 D를 죽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형법상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판사야. A가 B를 죽였으니까 A가 징역 10년. 사람은 똑같으니까 C가 D를 죽였으니까 징역 10년. 이렇게 때리실래요? 아니면 왜 죽였는지 물어보고 때리실래요? 물어봤어. A한테 물어보니까 B가 의붓아버지인데요. 의붓아버지인데 자기 어렸을 때부터 한 7년간 성폭행을 당했대요. 성장해서 죽였대. A. C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친 D라는 새끼가 자기를 째려봤답니다. 뭐라고? 기분 나쁘게 째려봤는데 이 째려봤는 느낌이 온몸을 버탄 그런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죽였대. 그럼 여러분이 판사야. A에게 징역 몇 년? 몇 년? 2년? 좋아, 2년. 좋았어. C에게는? 무기징역? 그렇구나. 그럼 사람의 목숨의 값어치가 달라? 알았어. 야, 성폭행 7년 당하고 징역 2년 맞았어? 오케이. 갑이란 70대 할머니. 남편에게 성폭행, 결혼하고 50년간 가겠어. 그럼 할머니 품은 생각은 뭐야? 내가 지금 이 영감을 죽여도 나는 감옥 안 가겠네? 성폭행 7년에 징역 2년 맞았다고! 70년간 할머니 뭐라 생각할 거라고? 가만히 있어봐. 7년 당하고 감옥 2년간밖에 안 가. 그럼 나는 50년간 나겠는데? 그럼 저 영감을 죽여도 나는 감옥을 안 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제 말 뜻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법원의 하나가 법적 안정성이고 하나가 구체적 타당성이에요. 법적 안정성만 놓고 보면
사연을 들어주지 말아야 돼. 무조건 사람 죽이면 A에게 10년, C에게 10년 때려줘야 돼. 그래야 예방이 돼, 다음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게만 때려버리면 A 같은 사람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A가 왜 죽였는지 들어는 봐야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치울 수 있고 이렇게 치울 수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법은 또 개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버리면 사연을 무시하는 결과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구체적 타당성만 들어봐 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의 뜻은 뭐라고?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인드고 구체적 타당성 무슨 뜻이라고요? 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사연을 들어보고 좀 지켜라. 근데 이 균형 갖추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 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안정성을,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신의 측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원칙이야,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원칙이야? 얘기를 들어보고 따지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되지.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된 원칙이야. 얘기는 들어봐라. 얘기는 들어봐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제일 까다로운 지문이가 신의 성실 원칙은 법적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나요? 구체적 타당성에 기반을 두고 있나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뭐라고? 구체적 타당성에 기반을 뒀어. 왜? 들어보라고. 왜 그랬는 걸 들어봐야 판단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 차후에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우리 명판사라고 일한 솔로몬 기억나세요? 황희정성.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황희정성이 그 예를 들어서 그 솔로몬 아치마 그 자전거를 훔쳐왔어. 누군가 하나 훔쳐왔으면 그 황희정성 하는 얘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대. 이게 판결이야 아니면 뭐 엿먹으라고 하는 얘기야? 어? 아니 소송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명령을 내려줘야 하잖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대. 뭐 장난하는 거야 지금? 솔로몬 애기를 반으로 나누래. 이게 뭔 판결이냐고. 그럼 여러분이 자전거를 잃어버렸어. 시비가 붙었어. 그럼 명판사 뭐라고 한다고? 자전거 반으로 쪼개가지고 앞바퀴 네가 가지고 뒷바퀴도 가지고. 이게 명판사냐고. 저 말 뜻 야 있어 지금? 소유권 분쟁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전전 양도돼.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 둘이 싸움이 붙었어. 누구를 보여줘야 돼? 원소이자 현재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위조해가지고 전전 양도돼서 현재 이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솔로몬이는 뭐라고 한다고? 집을 반으로 쪼개래. 이럴 수는 없잖아. 제 말 뜻, 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부동산이라면 무조건 원소유자를 보여줘야 돼. 필요 없어요, 여기. 거래 안 된 희생해서라도 무조건 이 사람 보호야. 근데 동산이라면 거래가 빈번하니까 원소유자 필요 없어. 무조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취직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 관점에서 보시면 똑같아요. 누구를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야. 진정한 소유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들어보셔봐. 원 자전거 주인이 있는데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팔아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거품인지를. 근데 나중에 자전거 주인하고 자전거 현재 산 사람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원 자전거 주인을 보여줘야 돼? 아니면 현 산 사람을 보여줘야 돼? 이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빈번하니까 다 필요 없고 현 사람을 보여주겠다라는 정책이고, 부동산입니다. 내 앞으로 된 집을 위조 사기꾼이 등기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내 앞으로 마친 다음에 다 유통해가지고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원소유자 보호해줘요. 중간에 싹 죽어. 그러니까 이것이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다시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만. 첫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첫 계약이 뭐라고요? 무효인데 무효인 이유가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 무효다. 아니다. 이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무효다. 몇 번? 그래.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무효야.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 말 뜻 이해 있어요 지금? 망고 불변의 진리는 딱 하나 있어. 사람은 죽어. 이것 말고는 다 법에서 정하기 나름이야. 첫 계약 현행법상 무효인 이유는 뭐라고? 마땅히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금. 그러니까 제게 한번 잘 들어보셔봐.
부동산은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동사는 현 소유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야. 그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할 얘기가 없어.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어느 쪽을 추구할 것인지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의 기준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 여러 사정을 들어본 다음에 신의치 기반적으로 따지라고 지금. 됐나요 지금? 거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48페이지 4번 판례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48페이지야. 신의성실 원칙 한 2시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갈게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